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53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45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참, 지금도 가슴이 조금 떨리네요. 그때 저는 강민이라는 이름으로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째였지요. 그의 여름은 장마가 유난히 길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내 수진이가 회사 연수로 부산에 간 지 4개월째였어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셨어요. 글쎄,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민우야, 혹시 시간 있을 때 좀 와줄 수 있을까 하시면서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물었더니 천장에서 물이 새서 난리야.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은 전주 외곽에 혼자 사시고 계셨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요. 장인어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지 4년째였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나서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주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단순한 물새는 문제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제법 쏟아지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우산을 털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장모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머, 벌써 왔구나. 고생했어. 하시면서요. 장모님은 55살로 전직 국악 강사셨고 지금도 가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셨어요. 키는 작으셨지만 자세가 곧으셨고 한복을 즐겨 입으셔서 항상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피곤함이 역력하고 초조해 보이셨어요. 장모님, 물이 많이 새세요? 했더니 2층 방에서 계속 떨어져. 어젯밤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하시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바닥에 큰 대야가 놓여 있었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고 있었지요. 똑똑,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리고 있었어요. 차 한 잔 먼저 하자.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시며 매실차를 끓여주셨어요. 은은한 향이 집안에 퍼졌어요. 수진이는 언제 와? 내일 오후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밤은 혼자네. 순간 장모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쓸쓸한 듯 하면서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창밖 비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매실차를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좁은 계단을 앞서 올라가는 장모님을 따라가며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야, 이 방. 안방문을 열어주시니 침대 한쪽에 큰 그릇이 놓여 있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붕을 봐야겠네요. 침대 위에 올라가 천장을 살펴보니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젖어 있었어요. 지붕 기와가 깨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지붕까지 위험하지 않을까? 장모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사다리 있죠? 뒤뜰 창고에 있어. 가져올게. 장모님이 나가신 사이 천장을 자세히 보는데 갑자기 큰 물방울이 제 이마에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때 장모님이 수건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어머, 물이 떨어졌네. 하시며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부드러운 손길이 이마와 뺨을 스쳤을 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워야지. 장모님 손이 잠깐 제 뺨에 머물렀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서로 시선이 마주쳤어요. 몇 초인지 모르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어요. 사다리 가져올게요. 제가 먼저 자리를 피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창고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집 뒤편에 세웠어요.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우야, 비 오는데 괜찮겠어? 장모님이 우산을 들고 나오셨어요. 빨리 보고 내려올게요.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와 몇 개가 깨져 있고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것 같아? 아래에서 장모님이 소리치셨어요. 기와가 깨졌어요. 임시로 막을게요. 가방에 있던 방수 테이프로 깨진 틈을 막았어요. 완전한 수리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였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빗물 때문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떨어질 뻔했지요. 그때 장모님이 제 허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사다리에서 내려온 순간 장모님과 거의 껴안는 듯한 자세가 되었어요. 비에 젖은 우리, 가쁜 숨소리, 가까워진 거리. 괜찮아? 장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쉽게 몸을 떼지 못했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지요. 빗소리만 들리는 뒤뜰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이 시작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장모님이 수건과 마른 옷을 가져다 주셨어요. 감기 걸리겠어. 얼른 갈아입어. 감사합니다.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장모님도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캐주얼한 원피스를 입으신 모습이 더 젊어 보였어요. 물은 일단 안 떨어질 것 같아. 네, 임시로 막아놨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렸어요. 몇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집안이 어둠에 쌓였어요. 정전이네. 창밖을 보니 근처 집들도 모두 깜깜했어요. 장마철 때문에 전선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지요. 후레쉬나 촛불이 있어요? 잠깐만. 장모님이 서랍을 뒤져 후레쉬를 꺼내셨어요.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비쳤어요. 촛불도 있을 텐데 장모님이 촛불 몇 개를 찾아 켜셨어요. 은은한 촛불빛이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 요즘엔 이런 경험할 일이 없잖아. 촛불 앞에 앉은 장모님 얼굴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언제 전기 들어올까요? 장마철엔 종종 이런 일 있어. 보통 몇 시간은 걸려.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무섭게 들렸지요. 이런 날엔 누군가 있어서 다행이야.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무서우시겠어요. 혼자 계시기가 처음엔 그랬지. 밤마다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움직였지요. 민우야? 네. 너는 결혼해서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라니. 특별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중 하나지. 장모님 눈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장모님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로워. 짧고 솔직한 대답이었지요. 정말 외로워. 누구한테 마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촛불이 다시 흔들렸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겹쳐졌지요. 가끔 누군가랑 진짜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 깊은 이야기, 진짜 속마음 얘기.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촛불 너머로 간절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지요. 촛불 하나만 켜놓고 마주 앉아 있으니 평소보다 더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와인 한 병을 가져오셨어요. 이런 날엔 한 잔 어때?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지 않아? 성인끼리 와인 한 잔 하는 게. 와인잔에 따라 주시는 장모님 손이 촛불에 비쳐 유독 하얗게 보였어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민우야, 솔직히 물어볼게. 네. 수진이랑은 언제부터 소원해진 거야? 와인을 뱉을 뻔했어요. 소원하다니요? 엄마가 봐도 알아. 요즘 둘이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장모님 눈빛이 예리했어요. 촛불 때문인지 더 깊어 보였지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요. 일 때문만은 아닐 거야. 와인 때문인지 장모님 볼이 약간 붉어졌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은 변하는 거거든. 장모님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나도 그랬어. 수진이 아버지랑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사랑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가족이 되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촛불이 흔들렸어요. 장모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그런데 사람은 또 사랑하고 싶어해.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야. 장모님, 너도 그렇지 않아? 가끔 다른 사람한테 끌릴 때 있지 않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대화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거짓말. 남자가 그런 생각 안 할 리가 없어. 장모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지요.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누군가한테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 촛불빛에 비친 장모님 얼굴이 더 여성스럽고 간절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글쎄,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 장모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너 같은 사람.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촛불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꾼 순간이었어요.
와인 두 번째 잔을 비우고 나니 머릿속이 조금 어지러웠어요. 장모님도 볼이 더욱 붉어지고 눈빛이 흐릿해졌어요. 민우야. 네. 나 이상한 여자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사위한테. 촛불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었어요. 새 촛불을 켜려고 일어나려는데 장모님이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잠깐만, 이대로 있자. 어둠 속에서 장모님 손이 따뜻했어요. 장모님, 나 정말 외로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군가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너도 외롭지? 솔직히 말해봐. 저는 외롭다고 해.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고 해.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네, 외로워요. 그치, 사람은 다 외로워. 장모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앉으셨어요. 촛불이 꺼지고 집안이 완전히 어둠에 쌓였어요. 후레쉬, 불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지요. 민우야.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나 이상해. 아니요, 정말. 장모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대셨어요. 어둠 속에서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손가락이 제 입술을 스쳤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잘못된 거야. 장모님이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둬놓은 것 같았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장모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 수진이는 여기 없어. 지금 여기는 우리뿐이야. 장모님 손이 제 목 뒤로 올라갔어요. 한 번만. 그러자 그 순간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잠깐 장모님 얼굴을 비쳤어요. 간절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지요.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여자로 봐줘. 오늘 밤만은. 번개 불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본 장모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 응? 정말 외로우세요? 너무 외로워. 어둠 속에서 장모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았지요. 나도요. 정말 외로워요. 수진이랑 함께 있어도. 그치, 알고 있었어. 장모님 손이 다시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해. 그냥 가족이 아니라. 네.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 돼줄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장모님, 대답해줘. 장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됐어도 상관없어. 나 이제 착하게 살기 지쳤어.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저도 착하게만 살아온 게 지쳤거든요. 항상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회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제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한 번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한 번만. 장모님이 대답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가끔 하늘을 찢었지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규칙을 잊었어요. 사위와 장모님이라는 관계도, 도덕도, 양심도 모든 걸 잊었습니다.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 되었어요. 후레쉬 불빛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소리와 비소리만 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생각해봐도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밤이었어요. 동시에 가장 죄스러웠던 밤이기도 했지요. 언젠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새벽 6시쯤 눈을 떴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와 있었어요.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소파에서 일어나 보니 장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장모님이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장모님, 일어났구나. 돌아보신 장모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셨어요. 잘 잤어요. 너는. 짧은 대답이었지요. 어젯밤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커피 타줄까?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은 차갑게 돌아왔지요. 물 새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 좋아지면 제대로 수리 받으시고요. 알겠어.
장모님이 커피를 내주셨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네? 어젯밤 일은 말을 멈추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지요. 잊어버리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장모님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동시에 조금 서운해 보이기도 했지요. 그래, 그게 좋겠어. 커피를 다 마시고 집을 나서려는데 장모님이 현관까지 나와주셨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응.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뒤돌아보니 장모님이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 꿈이었을까요? 너무 생생했는데. 그날 오후 수진이가 부산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떻게 다녀왔어? 연수 잘 마쳤어.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응? 지붕 수리해드렸어.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지요.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한 달 후 일어난 일은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장모님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가 이상해했어요. 요즘 어머니 집에 안 가네. 전에는 자주 갔잖아.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우야, 시간 날 때 한번 와줄래? 또 물이 새기 시작했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물이 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다음 주말에 갔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겨주셨어요. 마치 그날 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서 와. 물이 또 새세요. 응, 같은 자리에서. 2층에 올라가 보니 정말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난번 수리가 완전하지 않았나 봅니다. 다시 지붕에 올라가 수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했지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 차를 한 잔 마시며 앉아 있는데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네. 그날 밤 일 후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장모님은요. 나는 후회 안 해. 솔직한 대답이었지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 그날 밤만큼은 정말 행복했어. 장모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럴 순 없어요. 알아.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그날 밤은 잊지 말아줘.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거든. 그 후로도 가끔 장모님 집에 갔어요. 집수리나 무거운 짐을 옮겨드리러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 조심했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수진이와 평범하게 살고 있고 장모님도 혼자 지내고 계세요.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해요. 장마철이 되면 특히 더. 그때 제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인생에는 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모님과 저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장모님을 만나면 서로 눈빛으로 그날을 기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추억, 평생 간직할 그 한밤의 이야기예요. 아, 여러분,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하네요. 그런 순간을 잘 간직하며 사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